정순자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은이 이사 오는 날이라서요.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커튼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꽃무늬 커튼이 2층 창문에 걸리자 집안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에도 새 기운이 들어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트럭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태수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반겼습니다. 태수는 무겁게 짐을 들고 올라갔지만 그 옆에 선 지은은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새댁치곤 표정이 너무 차분했죠. 그저 형식적인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이 햇볕이 잘 들어요. 겨울에도 따뜻할 거예요. 지은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태수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자주 내려가긴 힘들 거예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잘 지낼게요. 순자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자주 내려오진 않더라도 명절엔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식탁에는 이미 순자가 싸온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배추김치까지 정성껏 담았지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새댁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첫날부터 반찬 걱정은 안 하게 해줘야죠. 그 말에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은 짧고 얕았어요. 그 순간 순자는 알 수 없는 찬바람이 마음속에 스쳤습니다. 이삿짐이 다 들어간 후 순자는 2층 계단 앞에 섰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고요한 복도, 새집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올라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정리하느라 바쁠 텐데. 나중에 올라갈게요. 대신 맛있는 거 해 먹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지은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자기 집을 꾸린다는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사이로 묘한 허전함이 파고들었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가족 중심이었죠. 자식이 잘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엔 정막이 내려앉았고 그 정막이 오래된 벽지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일부러 2층 앞을 지나다가 문 앞에 반찬통을 두고 내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나면 곤란할까봐 뚜껑을 단단히 닫았죠. 하지만 다음 날 반찬통은 그대로였습니다. 햇빛이 반쯤 내려앉은 오후 통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바람만 스쳤습니다.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요. 아직 적응 중이겠지요. 하지만 마음은 알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너무 편하게 해준 걸까? 건물 2층을 내어주던 그날 그렇게 기뻤던 마음이 지금은 어딘가로 흘러가 버린 듯 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엔 아직도 새집 열쇠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2층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엔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위층엔 사람이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새댁이 좋아할 것 같아서 반찬을 조금 싸기로 했습니다. 반찬통을 정성껏 채우고 손수건으로 감싸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부르는 팝송이었죠. 순자는 어쩐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 요즘 아이들이 듣는 노래지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하자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며느리 지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반갑게 말했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따뜻하게 먹어요. 지은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식사 챙겨 먹어요. 짧게 말하곤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앞에 홀로 남은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린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계단마다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부엌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평생 음식으로 정을 나눠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부담이 되는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지은이가 요즘 바쁜가 보더라.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요즘 스트레스 많대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스트레스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일부러 건물 전등을 갈러 옥상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2층 창문이 내려다 보였어요.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커튼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면 하루쯤은 열릴 법도 한데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불이 켜진 적이 없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건물 안엔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순자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다가 그대로 닫았습니다. 냄새가 이미 가셨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왜 그게 그렇게 싫었을까요? 창문에 비친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위층은 여전히 어둠뿐이었어요.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엔 식어버린 반찬통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송편 반죽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정순자는 전을 부치며 손에 기름 냄새를 묻혔습니다. 늘 그랬듯 아들 부부가 오면 함께 웃고 먹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 둘이 조용히 보내려 해요. 순자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저녁이라도 먹고 가면 좋을 텐데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뚜뚜뚜 전화를 끊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주방엔 기름 냄새와 허전함이 뒤섞였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 위엔 전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반대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순자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단호했고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중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혼자예요? 명절인데.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애들이 바쁘다네요. 중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자식들 명절마다 핑계대요. 세상 다 그런가 봐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위로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순자는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운동의 날 도시락을 싸들고 뛰어가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태수는 어머니가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목소리엔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2층 앞을 지나가다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도 없었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문턱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면 이런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집안에서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2층 창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그저 시멘트 벽처럼 텅 비어 있었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자꾸 되풀이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마음을 달리 먹어야겠어요. 더는 기다리지 말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건물 앞 화단에 앉아 흙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봄에 심은 국화가 노랗게 피었지만 그 꽃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위층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저 창문이 열리는 날이 올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긴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책상이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며칠, 여전히 위층의 불빛은 꺼져 있었죠.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눈치 볼 일은 없잖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새벽 순자는 마음속 결심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내일 부동산을 불러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어쩐지 오랜 세월 자신을 올가매던 끈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을 여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요. 순자는 가볍게 아침을 먹고 단정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잿빛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뒤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벨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오랜만이에요. 순자는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2층을 임대로 내놓으려 하는데요. 사장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거기 아드님이 사는 곳 아니에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살지 않아요. 불도 안 켜지고 냄새도 없어요. 사람 기운이 없어요. 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순자 씨 그 집 진짜 깔끔하던데요. 세입자 들어오면 금방 나가겠어요. 그 말에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비워두기엔 아까운 자리예요.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 따라 올라왔습니다. 2층 문을 열자 안은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먼지도 쌓이지 않았고 바닥엔 생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집은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직원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새 집 같네요. 이사만 하면 바로 살 수 있겠어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고 매물 전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래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먼지 한 점 없이 정돈된 집안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꾸며줬던 신혼집이었지만 정이란 건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유리창에는 새 전단이 붙었습니다. 2층 신혼형 신축, 즉시 입주 가능. 순자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글픈 미소였지만 묘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손에 쥐고 있던 미련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건물 앞을 지나던 이웃 중필이 전단을 보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저기 그 집 아들 부부 살던데 아닌가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긴커녕 한 번도 사지 않았어요. 중필은 놀란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순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많았던 거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그날 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부동산 간판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잔잔했습니다. 눈빛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막이 하나 벗겨진 듯한 깨끗한 표정이었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 아이들이 오든 말든 나는 내 집을 지킬 거예요. 이틀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계약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행해 주세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낯익은 자동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지은이 다급히 내렸습니다.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1층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며느리님. 순자의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 그 집 왜 내놓으셨어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고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문이 세게 열리며 지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자동차 열쇠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그 집 왜 내놓으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순자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이잖아요. 비워두기 아깝죠.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잠깐 비워둔 거예요. 저희가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정리요? 신혼집을요? 지은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은 그 집 투자용으로 생각했어요. 요즘 부동산이 오르니까요. 태수 씨도 동의했어요. 순자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꺼지지 않았던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불 안 켜졌군요. 반찬통도 안 가져가고 신혼집이 아니라 물건이었네요. 지은은 시선을 피하며 애써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묵혀두면 오를 것 같아서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따라 지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산 건물이에요. 그중 한 칸을 내줬어요. 내 마음은 집 한 채보다 더 귀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재산으로만 본 거군요. 지은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을 무시하면 그게 죄지요.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희망을 걸 듯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 잠깐만 미뤄주세요.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손해가 커요, 어머니.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해라 누구 손해일까요? 나한테는 오히려 이득이에요. 마음의 짐이 하나 줄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지은의 얼굴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지은은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만.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실내로 스며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줬던 것 같아요. 내 집, 내 마음, 내 시간까지요. 이젠 그만 줄래요.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걸어가 차를 다시 데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씨가 알면 마음 아플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마음 아픈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순자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건물 외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나는 그 집 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지은은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정리예요. 우리 사이의 정리.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차향기만 은은히 남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조금 시원하네요.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쌓인 미련이 마침내 자리를 비운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건물 벽면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지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고요가 내려앉았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자마자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층 집 관련 서류예요. 대출하고 투자 계획 세운 거예요. 이걸로 저희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지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함이 섞인 듯 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처음부터 살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지은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부동산 하나라도 잡아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이라고 속였나요? 지은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 향기 속에서 묘한 씁쓸함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 팔리면 저희는 큰 손해를 봐요. 계약금도 묶여 있고 대출이자도 내야 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계약만 미뤄주시면 돼요. 순자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지은 씨, 내가 아직 그 집 주인인 거 아시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새 세입자 계약금 들어왔어요. 내일 잔금 치를 거예요. 지은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라니요. 인연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인생이에요. 지은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도리는 안 변해야 해요. 나는 그 집을 내 마음처럼 돈으로 세지 않았어요. 내 평생을 담은 정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함부로 다뤘잖아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자도 없고 계약서도 없어요. 한번 깨지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순자는 소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다 내 잘못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내가 미안해야 할 사람이 따로 아니었네요. 그 말에 지은은 눈을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태수한테는 말 안 했어요. 굳이 상처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은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집은 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행을 다닐 거예요. 내 평생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봤거든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가족인데요. 순자는 조용히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믿어야죠. 하지만 당신은 나를 투자 대상으로 봤어요. 그 순간 가족이 아니라 거래 상대가 된 거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순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후회하려면 늦기 전에 해야죠.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 손해 때문인 거 알아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내 손을 떠날 거예요. 대신 내 마음은 되찾을 거예요.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느리게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순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다 해봤어요. 이제는 그만하려고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찻잔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다시 젖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앞에는 부동산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2층 신혼형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순자는 그 문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문장이 자신에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지요. 이번엔 정이 오고 가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상처와 미련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정이 없는 곳에는 마음을 두지 말자.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아무리 넓어도 집이 아니다. 펜 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커튼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라 내 평화를 되찾는 거였네요. 방 안은 조용했고 순자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지난 세월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맑은 가을 햇살이 건물 유리창을 비쳤습니다.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현관 앞 화분을 돌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새 세입자 계약도 마무리되었고 이제 더는 불필요한 걱정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1층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은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집을 판다고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이미 계약했어요. 그 집은 이제 내 손을 떠날 거예요. 태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이에요. 우리 시작이잖아요. 순자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작이라 그럼 왜 한 번도 불을 안 켰을까? 왜 한 번도 인사 한마디 안 했을까? 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살지도 않은 집이었잖아요. 신혼집이 아니라 투자였죠. 태수는 놀란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지은 씨가 다 말했어요. 투자용으로 잠깐 비워둔 거라고. 순자의 말에 태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아들의 손에서 전단지를 빼앗았습니다. 태수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지었단다. 그중 한 칸을 내줄 땐 집이 아니라 마음을 준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장부에 숫자로 적어 놓더라. 그게 가족이냐? 태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 줄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랑 그냥 잠깐 투자 얘기만 했던 건데.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몰랐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제라도 얼굴을 들고 왔으니 그걸로 됐어요. 태수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셔요. 마음 좀 가라앉혀요. 태수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많이 무서워했어요. 화내실까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화낼 기운도 없어요. 이미 마음이 식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 중필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 나 계약서 봤어요. 새 세입자 들어온다며? 잘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숨 좀 쉬겠어요. 중필은 태수를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젊은이, 부모 마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 당연한 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필이 돌아가자 방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2층이 보였습니다. 빈집이지만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어머니는 이 집을 팔고 여행을 다닐 거야. 남은 인생, 이제 나를 위해 써야지. 태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평생 남만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내 차례죠.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예전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던 사진이었죠. 순자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요. 가족이란 게 그냥 함께 있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계산이 되어버렸네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찻잔을 씻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기다리고 참았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고 그 안에서 묘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새 세입자 부부가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젊지만 공손한 부부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요.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에요. 따뜻하게 사세요. 그 부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처럼 스쳐갔지만 이번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중필이 골목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얼굴 좋아졌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어요. 마음에 문 닫고 나니까 세상이 훨씬 밝아요. 그 말에 중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결국 이긴 건 순자 씨잖아. 통쾌하지?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쾌하죠.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나를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해가 지며 노을이 건물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순자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둡던 구석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후회의 떨림이 아니라 자유의 떨림이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순자는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서늘했지만 어쩐지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깔끔하게 접은 옷과 낡은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여인의 첫 여행 준비였죠.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건물 2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곳엔 새 세입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짧은 인사가 순자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제 그 집은 다시 집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엌 창가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와 지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한때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떼어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젠 내 삶을 걸어갈 차례니까요. 순자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일기처럼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 살았던 세월은 충분했어요. 이제 정순자로 살겠습니다. 펜 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마음이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태수였습니다. 어제보다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출발하시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는지 이제야 느껴요. 순자는 부드럽게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는 요즘 많이 반성해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대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마음도 이해해요. 세상이 각박하니까 사람보다 돈이 먼저 되는 줄 알았겠죠. 그래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엔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요. 바다 보러 갈 거예요. 젊을 땐 바다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바다 어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순자는 짐을 들고 현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 앞 화분에는 국화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흔들리자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도 곧 지겠죠. 하지만 내년 봄엔 다시 피겠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중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떠나는 거예요? 예, 잠깐 세상 구경 좀 하려고요. 중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좀 본인 인생 사세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러려고요. 나도 나한테 인사 좀 하러 가는 거예요. 택시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몇 달 전 그 발걸음은 분노와 서운함으로 무거웠지만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지은 건물, 그 위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는 새 세입자 부부가 커튼을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들어 살짝 흔들었습니다. 부부도 창문 너머로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가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창밖으로 그녀의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안에서의 상처, 기다림, 그리고 통쾌한 해방까지 모든 기억이 조용히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도,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택시는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서 자신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잘했어요, 순자 씨. 이제 정말 잘 살아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처럼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